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날 밤에 행방불명된 신랑, 첫날 밤에 행방불명된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혼례식을 올리기 앞서 신부의 얼굴을 못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예절이 그러했고 또한 지리적으로 멀리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요즘 사람들이 남녀가 자유스럽게 교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음속에는 남녀 유별의 만리장성의 담을 쌓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사귐은 한눈에 반했다면서 황망히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요즘의 연애를 옛날에는 상사라 하였어요. 서로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연애라고 해야 모두가 얼른 알아듣습니다. 어떤 뜻에서 보면 연애도 장사입니다. 별 타선이 다 꿈틀거립니다.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 당신의 종이 되어도 좋다. 당신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것은 다 흥정을 하느라 그런 것입니다. 남녀는 유별해야 합니다. 남녀의 교제를 황망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별입니다. 성별을 해야 구속이 옵니다. 당길심 있게 시간적으로 띄우고 공간적으로 멀리하여 성별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급하게 사귀는 따위에 경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곱게 보인다고 곧바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츰 이혼율이 높아져 이제는 세상에 한 쌍꼴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혼인을 일륜지 대사를 하면서도 일륜지 대사답게 신중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가다가 그만두면 애초부터 안이감만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인으로서의 사랑은 잠시이나 존재로서의 사랑을 하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황홀하고 별보다 더 신비롭습니다. 유영모의 혼사는 또 한 고비의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풍속대로 하면 신랑이 색시집으로 장가를 들어야 하는데 유영모는 색시가 신랑집으로 시집을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임금들은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친형내라 합니다. 유영모의 합리적인 사고가 잘 드러나는데 두 번 잔치를 치르는 것은 낭비요 순실이라는 것입니다. 유영모의 택선 구집에 색시집에서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 김현성은 혼례에 참석치 않았습니다. 오빠 김건표가 상객이 되어 누이를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신부 김효정은 오빠를 따라 목포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전해인 1914년에 개통된 호남선 열차보다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초기에 호남선 열차는 이용객이 적어 오랫동안 적자 운행을 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경인선 기차를 타고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신부 김효정은 배멀미 차멀미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 당주동에 있는 신랑집 마루에서 혼례식이 올려졌습니다. 중매를 선 목사 김필성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신부도 14살 때부터 교회에 나간 기독교 신자라 교회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신랑 유영모가 주례기에 예식때 읽을 성경 구절을 미리 지적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로의 편지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니 남자는 각각 자기 아내를 가지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할 일을 다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제하는 힘이 없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혼례를 올린 때가 1915년 9월 초가을이었습니다. 아직도 늦더위가 있었습니다. 친척과 이웃으로부터 많은 음식 부조가 들어왔습니다. 남은 음식을 이웃에 돌렸습니다. 25살의 신랑은 무명 바지 저고리를, 22살의 색시는 옥색 치마 저고리를 혼례복으로 입었습니다. 이제 유영모의 아내가 된 누이에게 오빠 김건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이야, 너의 남편은 훌륭한 분이다. 내가 남편의 뜻을 거스르면 너와 나 사이에 남매의 의를 칼로 자르고 소금을 치듯 끊을 것이다. 56년 전의 얘기를 80살이 된 김효정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빠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김교신도 시집가는 맏딸에게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옛날의 보편적인 윤리관이었습니다. 혼례식을 올린 유영모는 그 길로 호남선 목포행 열차를 타고 목포에 있는 처가로 향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신부의 부모님을 뵙기 전에는 감히 신방에 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신부는 신랑이 신부방에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늦도록 신랑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신부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신랑이 행방불명이 된 셈치고는 집안이 너무 잠잠하여 시름을 덜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장가든 날 신부보다 더 중요한지 궁금하였습니다. 신식 혼례를 올렸으니 신랑이 풀어줘야 하는 족두리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양명 왕수인은 17살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든 날 처갓집을 나와 가까이에 있는 철주궁이란 도교 사원에 들렀습니다. 왕수인은 도사와의 도담에 빠져 자기가 오늘 장가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새벽에야 처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나서 돌아오자 처갓집에서는 신랑이 행방불명이 되어 큰 소란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구하는 달아나 신부를 혼자 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심한 남편이랄까, 별난 남편이랄까. 얼번 여러분, 이혼이 다반사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혼이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일이면 결혼 자체를 말았어야 합니다. 남녀의 교제는 황망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곱다고 급하게 사귀거나 좋다고 서둘러 혼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솔한 교제는 쉽게 파혼을 가져오고 결혼을 했더라도 자칫 이혼으로 끝나게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